네, 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를 쏟아낸 올여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또다시 주말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전해지면서 과연 언제까지 장마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기상 전문가인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올 여름 날씨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가 그치면서 수색 작업과 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언제 왔냐 무색할 정도로 지금 너무 덥거든요.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속된 비가 멈추고 지금 햇빛이 나고 있는데 비는 좀 야속하지만 그나마 하늘이 도운 격입니다. 계속해서 이 휴식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 원인은 그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가서 약해지고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낮에 일사이에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비가 많이 내려서 그 공기가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33도라도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습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경보, 서울, 경기, 수도권, 강원도의 폭염 경보, 나머지는 폭염주의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가면서 동해안은 좀 약간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에 폭염 경보,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질 거다 이런 예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비만 오면은 걱정에 앞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예상되는 그 소나기는 고기압권에서 이렇게 기온이 높게 되니까 햇볕이 해가 뜨면 낮 기온이 상승하니까 상층 공기와 낮 지면 부근의 공기의 온도차가 커지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거지 그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정체전선 그런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소낙성 강수니까 많은 곳은 뭐 한 30mm 안팎의 그런 비가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형태의 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이 주말 오후부터 강한 비가 예보가 됐다는 건데 이미 피해를 본 지역에 다시 언제부터 비가 내릴지도 좀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양이 예상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13일부터 18일까지의 총 누계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남쪽으로 가면서 지금 19, 20, 20일 정도 좋은 날씨를 보였는데 그 원인이 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처진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그 위쪽으로 중국 쪽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정체전선과 어떤 그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비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온다. 그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놓이는 그런 정체전선의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번 22일과 23일, 24일엔 정체전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과 같이 충청도와 전라북도에 많은 비를 내렸던 그런 동서로 누인 형태는 아니지만 동서로 누이기 때문에 지속 시간은 짧을 겁니다. 비가 내리는 지속 시간은. 그런데 이제 동쪽 고기압에 막혀서 이게 전선이 빠지지 못하면 그때 이제 정체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정체한다 그러면 비가 지속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누적 강수량이 많아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22일, 23일 그리고 비는 제주도에서 21일 약하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22일과 23일, 24일. 자, 어디가 많이 올 거냐? 주로 남해안, 서해안, 해안가. 그다음에 주변에 산이 많은데 지리산 부근이라거나 그렇고 23일과 24일은 저 북한 지방으로 좀 많이 그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 서울, 경기, 강원, 영서가 남부보다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더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난번과 유사한 양은 아니겠지만 그 한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이미 많이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추가되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역시 산사태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마도 장마지만 태풍이 또 걱정이거든요. 아무래도 태풍이 좀 올라오면은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그 시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태풍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가 오늘 새벽 3시경에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약해지지는 않고
태풍으로까지 발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제5호 태풍이 되고 그 이름은 독수리가 될 겁니다. 네. 태풍. 그러면 이 태풍의 이제 진로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마 전선의 동향과도 관계가 되는데 지금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 기상청, 유럽의 그 예보센터, 미국의 그 수치 모델들이 그 다른데 우리나라 그 유럽의 모델은 거의 비슷하게 이 5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못하고 지난번 4호 태풍처럼 중국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에 눌려서 중국 남쪽으로 간다는 그런 예측이고 반대로 미국 모델은 그게 상해 대만을 지나서 상해 지나서 서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모델이 있고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태풍이 만약에 북상을 하게 되면 이제 장마가 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상하지 않고 중국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예상보다 하루 이틀 더 지속이 될 건데 23, 24, 25일이 이 정체 전선의 마지막 저는 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북한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25, 26일 정도는 또 오늘같이 이렇게 햇볕이 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루 이틀 사이 조금 잠깐 휴식기를 가졌다가 또 비가 이어지니까 어찌됐건 아직은 지난번 장마 시작 초기처럼 그렇게 강한 그런 많은 비는 아니겠지만 아직도 장마가 되게 끝날 때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태풍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한편 올해 지구촌 날씨 그야말로 전례 없는 폭염에 앓고 있습니다. 뭐 이란에서는 체감 온도가 66.7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구 온난화죠. 네. 그러니까 매년 계속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는 뭐 그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번 지난 2주 동안 이런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더운 더위 속에 시달렸을 겁니다. 예. 일본은 올여름 최고 기온 39.1도를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은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그건 어째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플러스 지금 저 적도 태평양 엘니뇨 현상이 지금 한 2달 반째 지속이 됐거든요. 네. 자, 지구 온난화로 더 따뜻한 공기에다가 바닷물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엘니뇨이기 때문에 비록 기간은 지금 엘니뇨 지속 기간이 아직 1년여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거 역시도 그 더워진 공기에다가 더 또 뜨거운 공기를 증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구온난화라는 큰 틀 속에서 매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추웠던 겨울이 덜 춥고 더웠던 여름이 더 덥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저런 그 극한적인 그 폭염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기 속에. 지금은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 주춤하는 추세죠. 네, 이런 기록적인 폭염을 두고 침묵의 살인자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폭염이 가져다주는 피해는 그는 온열 질환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홍수 같은 경우는 저런 물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피하면 되는 겁니다. 물이 많이 있는 곳은 안 가거나. 그런데 이 폭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건데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2003년인가요? 유럽의 폭염으로 5만 명이 사망을 했고 작년에 한 2만여 명의 그 어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지구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더울 때는 온열 질환에 열사병, 일사병 그러니까 더위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생기는 어떤 어지러움증, 구토 이런 증상의 열사병. 이 더위에 너무나 과다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빼는 일사병 그런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역시 뭐 거듭 말하지만 이런 더위 때는 물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홍수나 이런 거와 달리 폭염은 개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하면 그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위에 많이 노출이 안 돼야 되겠죠. 당연히 불필요한 외출은 특히 노약자
허약자들은 삼가해야 되고요. 네. 부득이하게 나갈 경우에는 그런 어떤 햇빛을 가리는 우산, 양산을 쓴다거나 이런 어떤 좀 옷은 또 헐렁한 좀 풍성한 옷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하고 그다음에 야밤에 혼자 사는 그 독거 노인들은 수시로 어떤 연락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춰서 아까 말한 소리 없는 살인자로부터 어떤 그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